안녕하세요. 119 옥션입니다. 여러분, 법원 경매나 공매 부동산의 낙찰자가 잔금을 못 치르는 바람에 입찰 보증금을 한 해만도 1,000억 원 이상을 몰수당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중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권리 분석에 대한 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에 경매 초보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저감된 부동산을 위주로 선별해서 추천과 더불어서 권리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실제 입찰하실 분은 본인의 판단 하에 입찰 시점과 입찰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입찰자나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매각 예정 중입니다. 성남지원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의 관내가 너무 커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성남지원의 매각법정에 출석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0,071입니다. 2022 타경 50,071 임의경매 사건이네요. 그냥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각일은 2022년 10월 24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참고로 월요일은 법원 주차장은 오부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동차 끝번호가 1번이다 혹은 6번이다 그러면은 주차가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가밀 백제로 35 1404동 601호입니다. 가밀 센트레빌입니다. 가밀 센트레빌. 자, 용도는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네요. 대지권 미등기. 이때 이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요, 여러분? 쌀미? 쌀등기 이런 뜻인가요? 그럼 맛미? 맛있는 맛, 등기의 맛?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 미자는 안일 미자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지권에 대한 대가를 가격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감정평가서 상에 이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돼서 감정이 됐고, 매각 대상물에 대한 적시 내용을 보면은 토지도 한꺼번에 매각 대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낙찰받으신 분께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법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경 쓰실 건 없으세요, 따로. 자, 전용 면적을 보시면 84.75제곱미터, 25.64평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죠. 4인 가구가 쾌적하진 않지만 85제곱미터 이하가 세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크기입니다. 자, 감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12억 5천만 원에서 현재 최저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경매의 매력입니다. 물론 이 금액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요즘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따라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꽁꽁 얼어붙고 있어서 혹시나 글쎄요. 그런 분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이런 정도 시점에 항상 최저가로만 입찰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글쎄요. 운이 따르면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는 조금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운이 따르면 최저가에도 매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12억 5천만 원에 감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의 매매 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 감정가와 최저가가 현재 소유자들의 매매 호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얼마에 등록들 해놨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강일 센트레빌 1406동 매매 호가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경매 물건과 동일한 면적의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117제곱미터 평형입니다. A타입이고 A타입으로 전부 다 동일한 물건입니다. 자, 11억 5천만 원, 12억. 그 다음에 아래 또 하나 물건이 있어요. 12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11억 5천만 원, 12억들의 이렇게 매매 호가가 동일한 물건들이 나와 있죠. 11억 5천에서 12억. 그러면 현재 최저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경매의 매력입니다. 단독으로 낙찰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입찰들을 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야 비로소 추격 매수들을 하는데 뭐 영끌해 가지고 뭐 이렇게 추격 매수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폭등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경매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 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 보증금을 볼게요. 보증금의 규모는 최저가의 10%입니다. 아직 뭐 재매각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6,125만 원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좋겠죠. 자, 기일 내역을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초 2022년 6월 7일 날 매각이 진행됐었으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잠깐 정지됐었습니다. 변경됐었네요. 그 다음에 2022년 8월 16일 날 다시 신건으로 매각이 되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다시 신경매로서 진행됐었으나 유찰이 되고 현재 최저가 6억 1,25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진과 입지, 지도상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 외관 사진과 대략적인 지도상 입지를 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 6개월, 5개월 정도 전만 해도 이 아파트를 지금 최저가 6억 1,250만 원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물론 최저가에 낙찰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금리 인상 여파로 이렇게 심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들은 좋은 금액에 매수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멸 기준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시죠? 자, 소멸 기준 찾아보시면 소멸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근저당,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자, 이 중에서 등기상 등기 날짜가 가장 빠른 거 뭡니까? 근저당 2020년 7월 3일자입니다. 2020년 7월 3일자 농협에서 4억 4,400만 원의 근저당 이 물건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소멸 기준 이후에 등기된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근저당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까지 모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은 전부 다 말소 촉탁, 말소되는 등기들입니다. 말소 촉탁되는 등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할 게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과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분의 성함을 조금 가려볼까요? 자, 가렸습니다. 자,
이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보면은 2020년 9월 9일이죠. 예. 9월 8일 날 전입했으니까 그다음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9월 9일 날과 이 소멸 기준 이 등기된 날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임차인의 소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후순위로서 경락인,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임대차 계약한 조건을 보시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네요. 방 하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보증금 1억 원을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도 협의할 때 현재 임차인께서 일부라도 배당 혹은 더 많이 혹은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아 나갈 수 있다면 참 명도 협의가 유리할 텐데요. 이분이 혹시 얼마 정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금액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얼마에 낙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임차인이 얼마 정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상 이분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명도 협의 시 충분하게 손쉬운 명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 이유는 명도 확인서를 즉 집을 비웠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법원에서 배당을 해 주니까 또 그 명도 확인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임차인한테 건네주고 이 임차인은 그것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지 비로소 보증금 1억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게 되니까 말이죠. 참고로 살짝 살펴보면은 1순위 저당권 이후에 2순위 저당권 역시도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에 또 그 채권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께서는 보증금 1억 중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만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해서 이렇게 작지 않은 1억의 그 보증금을 걸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이 잔뜩 있는데 보증금 1억이라고 하는 돈, 작지 않은 돈을 어? 임대차 보증금으로 걸으라고 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도대체? 어? 참 화가 나네요 또. 예. 자제해야 되겠죠. 예. 자, 최우선 변제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근저당 최선순위 물건을 기준으로 그 물건에 등기된 날짜에 시행되었던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가능 규모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은 2020년 7월 3일이죠. 자, 그러면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시행됐던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주택의 경우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하는 이 하남시의 아파트는 1억 원 이하 보증금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였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 그래서 1억 보증금 중에서 3,400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1억에서 3,400 빼면 얼마입니까? 6,600인가요? 6,600은 선순위 저당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남은 돈이 없을 정도로 적은 낮은 금액의 낙찰이 되었을 때는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흔해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혹시나 여태까지 해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언제든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깡통 전세 외에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와 같이 다른 선순위 물권자들에 의해서 배당 순서에 밀려서 이와 같은 지경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당권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제가 경매를 20년 하다 보면은 계속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테 담보로 돈을 빌린 흔적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버는 돈이 얼마나 되길래 수억짜리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담보대출 받아서 이렇게 집들을 삽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부 다 경매 바다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금리를 비교했을 때 역전됐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조만간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점차 경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겁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참 원망스러워했었던 그런 분들,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오니까 제발 좋은 금액의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이고, 자, 이 가밀 센트레빌 12억 5천이 지금 감정가로 나와 있는 물건, 최저가가 6억 1,250만 원입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 임대차 권리 분석 해보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입찰하실 분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등기부 등본과 세대 열람서를 다시 한번 떼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물권 명세서상의 소멸 기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따로 등기부 등본을 떼지 않거나 또 임대차 권리 분석을 위해 세대 열람서를 떼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지만, 그게 또 습관이 되다 보면은 추후에 법원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매각 취소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등기부하고 세대 열람서 등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꼭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최소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오늘 물건에 입찰하실 분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